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원주시가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해 건립하기로 한 친환경 헬스케어 지원센터가 3년 넘게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한강 수계기금, 즉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진척 없이 시간만 보내다가 국비도 제때 받지 못할 실정에 놓였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조성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 기업도시에 위치한 의료기기 지원센터. 관련 기업들을 위한 임대 공간들이 공실 없이 꽉 들어찼습니다. 이에 원주시는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4년 전 지원센터 추가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사업비 239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짓고 30개의 기업 입주 공간을 계획에 담았습니다. 지역 의료기기 업체들의 기대도 높습니다. 입주 공간에 대한 부족 부분이 또 서울에 유치하거나 이전하려는 기업 또는 원주에서 자생적으로 의료기를 창업하려는 기업들 똑같이 겪고 있는 게 그런 거 일환으로다가 융합센터가 조기에 착공이 되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원주시가 사업을 완료한다고 한 날짜는 바로 올해 2025년입니다. 현재 있는 종합지원센터 옆인 이곳이 사업 부지인데요. 아직 건물은커녕 공사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친환경 지원센터로 이름을 붙여 2022년 환경부 청정사업에 선정됐고 전체 사업비의 60%에 해당하는 141억 원의 한강 수계기금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설계와 지반조사에만 3년을 보냈고 시공사는 있지만 아직 공사를 감독할 감리도 없습니다. 눈에 띄는 진척이 없다가 결국 준공계획을 내년으로 미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원주시가 지금까지 받은 기금이 37억 원을 웃돌지만 정작 쓴 돈은 8억 원 정도로 집행률이 20%에 불과합니다. 2026년 준공을 위해 급하게 남은 기금 100억 원을 모두 요청했지만 환경부가 배정한 내년도 지원금은 10분의 1도 안 되는 6억 5천만 원입니다. 실제 공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그동안 저조했던 예산 집행률을 반영해 금액을 책정한 것입니다. 강원도는 110억 정도를 받아갈 건데 대국을 신청했으니까 당초부터 사실 너무 과한 요구액이기도 했죠. 사실 윤리중에 나오면 저희도 좀 챙겨드리고 할 텐데 가장 안 좋은 사업 중에 하나라. 게다가 사업이 지체되는 동안 공사비는 계속 올라 시비 부담을 늘리던가 사업 규모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까지 몰렸습니다. 원주시는 공사가 시작되면 환경부와 지원금 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편차가 너무 커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공사 규모가 크고 행정 절차가 많이 소요돼서 다소 지연된 점이 있지만 현재 지금 조달청 입찰 중에 있으며 입찰이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6월 달에 본공사를 재개해서 최근 원주시는 16년 만에 첨단의료 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재도전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국비 지원까지 받는 의료기기 기반 시설도 하나 제때 추진하지 못하는 것이 원주시의 민낯이란 지적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원주시 봉산동 주민들이 산업단지 추진 업체가 원주시를 사칭해 대규모 폐기물 처리장을 조성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원주시와 협의를 거쳤다며 사칭이 아니라는데 원주시는 정식 절차가 시작된 게 없어 밝힐 입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원주시 봉산동에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민간업체가 토지주들에게 보낸 개발 동의서입니다. 원주시청과 민관 공동이라고 쓰인 봉투 속 문서에는 우리 시에서 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개발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문의처로는 원주시청 투자유치과 전화번호가 쓰여 있습니다. 언뜻 원주시가 사업을 주관하면서 토지주들의 동의를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원주시와 관계없는 사업인데도 원주시 주관이냐는 논란이 일자 원주시는 뒤늦게 추진 업체에 오해될 부분을 정정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원주시 사칭 논란도 문제지만 주민들은 대규모 폐기물 처리장 신설이 더 걱정입니다. 업체 측은 봉산동 45만 평 부지에 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2만 평 규모의 폐기물 처리장을 조성할 계획인데 해당 사업자가 운영했던 경북 성주의 폐기물 매립장이
2017년 부도나 정부와 지자체가 8년이 지난 지금도 환경 정화 뒷수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폐기물을 반입해 4년 만에 허용치를 채웠는데 주민들은 당시 발생한 침출수 오염과 악취 사태가 재현될 거라고 우려합니다. 업체 측은 성주 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며 떳떳함을 밝혔고 사칭 논란에 대해서도 원주시와 공동 추진해 동의서 내용까지 협의한 이후 단독 사업으로 변경됐을 뿐 사칭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국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왜 이렇게 썼냐 그랬더니 두 번 만나셨대요. 원주시장님을 2번 만나고 설명회 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만나고 이렇게 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는 원주시가 적극 해명하고 지역 정치권도 나서 주민 불안을 해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 정치인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원주시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는 등 업체로부터 정식으로 절차가 진행된 게 없어 지금으로선 밝힐 입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원주 춘천 국민보도연맹 예비 검속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오늘 열린 제109차 위원회에서 국가기관인 국군과 경찰이 범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민간인을 미리 잡아놓는 예비 검속을 통해 법적 근거와 절차도 없이 살해한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라며 국가와 지자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 사업 지원 등의 후속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1950년 원주와 춘천에 살던 주민 3명이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 등으로 예비 검속돼 6월 말에 경찰과 국군에 의해 희생된 사건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홍보 게시물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동해시 북평동의 한 교차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거리 홍보물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동해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홍보물 훼손 사건이 발생한 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선관위는 홍보물을 훼손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당 관계자나 선거운동원이라며 단체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선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의 한 숙박업소. 지난 10일 이 업소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주당 당직자라며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에 20명이 숙박할 수 있도록 방을 예약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업주가 구두 예약이라며 불안감을 내비치자 꼭 가겠다며 호언장담을 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어차피 선거운동 때문에 꼭 그쪽 가는 거라 확실하게 갈 겁니다. 하지만 이 손님은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노쇼를 한 겁니다. 그럼 피해가 크죠. 그럼 요즘 소상공인들 장사가 다 안 되는데 오시던 분도 다른 집 가버리신 거니까 그런 것도 화나고. 민주당에 확인해보니 이 손님은 민주당 당직자가 아니었습니다. 업주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런 피해는 철원에서도 발생했습니다. 한 손님이 민주당 선거운동원이라며 객실 10개를 예약하고는 자취를 감춘 겁니다. 횡성에서도 국민의힘 관계자라며 숙박시설에 방 10개를 예약했다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민주당 당직자를 사칭해 춘천과 양양 등의 업체에 이재명 후보의 어깨띠 등을 대량 주문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이 흠집내기라 보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한 장당 3,000원씩인데 만 장이면 3천만 원이라는 거죠. 왜 이걸 인수 안 해가냐. 그럼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발주 안 냈다. 전문가들은 이런 행위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허위로 주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예약을 하고 실제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종의 그런 사건들을 만들고 온라인상에서 이런 의견들을 전파를 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유도하는 대선 국면을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상황이 잇따르면서 애꿎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원주시가 태장동 치악로와 혁신도시 인근 늘품로 등 상습 정체 구간 해소에 나섭니다. 원주시는 차로 수가 1개에 불과해 출퇴근 시간마다 상습적으로 정체가 발생하는 태장동 가매기 사거리부터 태장 일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약 700m 구간을 2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단구동에서 혁신도시로 이어지는 늘품로 월운정교 일원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공사가 시작됩니다. 원주시는 해당 구간의 도로 폭 확보를 위해 사유지를 매입했고 차로와 인도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기 하남에 있는 한우 육가공 전문 기업이 원주 기업도시로 이전합니다. 강원도와 원주시 주식회사 예다무는 오늘 협약을 맺고 2028년까지 119억 원을 투자해 원주 기업도시 내 3,000제곱미터 부지에 1,600제곱미터 규모의 생산시설을 건설해 100여 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는 이미 분양은 끝났지만 이렇다 할 개발 계획이 없던 기업도시 내 땅의 판매 의사를 원주시가 확인하고 해당 기업도 횡성 등 주변 지역과의 협업을 노리면서 추진됐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한 전국 5개 국토청 앞에서 건설 현장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노조 강원본부는 원주국토청의 국토청 발주 건설 현장이라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와 불법 하도급 근절을 강력히 단속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노조가 집계한 전국 건설기계 임금체불은 2021년 93억에서 2023년에는 160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산림청이 보호수의 생태 인문학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100그루를 이야기가 있는 보호수로 선정했습니다. 강원권에서는 원주의 용이 승천하는 통로인 소나무와 춘천의 소양호 청평사 역사를 간직한 주목, 고성의 몇 번의 화재에도 살아남은 팽나무 등 10그루가 포함됐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보호수는 전국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은 보호수 13,800여 그루 가운데 설화와 민속, 역사, 문화 관련 이야기를 지닌 1000그루를 1차 선별한 뒤 주민 인터뷰 등 현지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됐습니다. 평창군이 강원개발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대관령면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협약에 따라 평창군은 사업비 조달, 입주자 모집 업무를, 강원개발공사는 설계 용역과 전반적인 건설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대관령면 횡계리에 지상 10층 규모로 건립되는 강원형 공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27회 원주 한지문화제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 동안 원주 한지 테마파크에서 열립니다. 대표 행사인 한지체험 가운데 장흥열 원주 한지장의 전통 한지뜨기 시연은 23일부터 25일까지 하루 5번 진행되고 선착순으로 현장에서 접수해 관람객이 직접 외발뜨기를 하는 체험도 열립니다. 공예 체험은 상시 운영되며 대형 롤 한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한지 그림길, 한지 고유 질감을 느끼는 줌치 한지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됩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